자, 오늘은 S&P 500에 투자하는 최고의 ETF는 무엇일지 이전 영상에서 미국 직투편 살펴봤죠. 오늘은 국내 상장편으로 원화로 S&P 500을 살 때 어떤 ETF로 투자하면 좋을지, 타이거, 에이스, 코덱스, 라이즈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종종 나가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S&P 500 좋은 거 알겠는데 무엇을 사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앞으로 평생 모아갈 S&P 500 기분 좋은 출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잔잔하게. 먼저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종류가 왜 이렇게 많나요?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P 500은 미국의 주가 지수죠. 그런데 이게 100년 역사를 따졌을 때 연평균 10%씩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다지를 보고 사람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죠.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미국 직투로 많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국내의 자산운용사, 증권사들도 놓칠 수 없죠. 우리도 S&P 500을 추종하는 국산 S&P 500 ETF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우리 국내의 미래에셋이나 KB, 삼성 같은 굴지의 회사들이 S&P 500 ETF를 만듭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의 특징은 미국 직투와 다르게 달러로 매수하지 않고 원화로 손쉽게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그리고 코덱스 S&P 500 ETF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S&P 500 ETF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회사의 ETF를 사는 것이 좋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ETF를 비교하는데 오늘도 역시나 선택의 기준을 확실히 잡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 선택의 기준은 우리 주식의 레전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딱 한 가지로 정해 주셨습니다. 워렌 버핏은 ETF 인덱스 펀드를 고를 때 수수료만 봐라. 어차피 S&P 500은 다 똑같으니까 수수료 제일 저렴한 걸로 사면 된다. 그럼 장땡이다 라고 심플하게 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ETF의 수수료, 국내 상장 ETF는 숨겨진 수수료까지 있죠. 그 숨겨진 수수료까지 고려했을 때 모든 비용을 합쳤을 때 가장 현재로서 수수료가 낮은 ETF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S&P 50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미국 직투 영상에서는 제가 주당 가격, 내가 한 주를 사는데 들어가는 가격도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국내 상장 ETF의 경우는 대부분 지금 2만원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당 가격과 같은 부분은 크게 비교할 필요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타이거 ETF가 가장 수수료가 저렴했으니까 이걸 사면 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쉬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수료에는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안타깝게도 매달 변경이 됩니다. 고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직투의 경우는 수수료가 이렇게 한번 정해진 것이 그냥 계속 고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죠. 내가 매년 수수료가 이 정도 나가겠구나 계산이 되는데 이 국내 상장의 경우는 우리가 미국 걸 가지고 와서 거래를 해서 매달 변동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수수료를 확실히 고정시켜 놓고 좀 확실성 있게 가고 싶은데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죠. 게다가 우리 국내 운용사들이 수수료 경쟁을 하면서 최근에 각자 수수료를 계속 인하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꿀이죠. 하지만 그러면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보이는 회사의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에이스라는 미국 S&P 500이 가장 저렴했는데 그 이후로는 라이즈 미국 S&P 500이 가장 저렴하다가 최근 들어서 타이거 미국 S&P 500이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 국내 상장 S&P 500 ETF의 경우는 수수료를 비교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수료 자체의 차이도 경쟁을 하면서 50보 100보 일단 큰 차이도 없고요. 순위는
앞으로도 누가 더 낮추느냐 아니면 올리느냐에 따라서 순위는 앞으로도 바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순위가 바뀔 때마다 ETF를 옮겨 다니면 되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ETF를 살 때 증권사에 내는 매도 수수료가 오히려 비용이 증가해서 우리가 집을 이사 다니는 것도 다 돈인 것처럼 이사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첫 번째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영상의 첫 번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네 가지 ETF 모두 수수료 외에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익률 역시 대동소이해요. 큰 차이가 없고 이것도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네 가지 ETF 중에서 취향껏 자유롭게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느낌으로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우리 자녀가 처음으로 경제에 눈을 떠서 통장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 엄마 저 통장 만들고 싶은데 어느 은행으로 만들까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식으로 어떤 은행에서 만들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다 비슷하니까 그냥 집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 아니면은 너가 편한 곳에 만들어, 아니면 너가 그냥 끌리는 곳에 만들어, 다 그게 그거야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네 가지 ETF는 모두 운용 규모가 1조 원 이상이 되는 굉장히 규모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ETF이기 때문에 무엇을 사도 신한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큰 차이가 없듯이 어느 ETF를 사도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신한은행에도 통장 만들고 농협은행에도 통장 만들듯이 이 ETF도 타이거도 사고 코덱스도 사고 라이즈도 사고 4개 다 사고 마음껏 마음대로 취향껏 사셔도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정보를 드리자면은, 운용사가 각각 미래에셋, 삼성, 한국투자, KB가 이제 국민은행 그 계열이죠. 이 회사를 보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기업이 있다면은 그 기업의 ETF를 사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두 번째 결론을 향해 갑니다. 첫 번째, 국민은행이 뭐야? 신한은행이 뭐야? 저축은행에 넣을까? 이런 식으로 아예 나는 증권사, 자산운용, 미래에셋이고 삼성이고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 결정장애 있어요. 결정장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좀 딱 정해줬으면 좋겠다, 일단 정해준 걸로 시작하고 차차 알아가면서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 취향을 반영해서 제 친구가 저에게 딱 하나만 골라달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는데요. 저는 타이거 ETF를 사라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모두 운용 규모가 1조 원을 넘는다고 했지만 그 규모를 면밀하게 따져보면은 라이즈가 1조 원, 에이스가 2조 원, 코덱스가 4조 원이고요. 타이거가 8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거 ETF에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현재로서 대한민국 S&P 500 1위 상품이 타이거 S&P 500이다 라는 측면에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는 그런 뭔가 든든함, 안정감이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으면 뭐가 좋냐면은, 혹시 이 타이거 ETF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수익률에 의구심이 생겼을 때 감시하는 눈이 많기 때문에 조정도 잘 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타이거가 최근에 한번 분배금 이슈가 살짝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었다,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피드백이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미래에셋에서도 바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냥 아싸리 여러모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 하면은 무난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장일도 보면은 타이거와 에이스가 2020년 8월에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초로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타이거 근본 있잖아요. 제 친구가 물어본다면 저는 가볍게
타이거로 매수해봐라 라고 말을 할 것 같고요. 하지만 타이거가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다기보다는 이 네 가지가 가장 규모 있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요렇게 인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미국 직투에 이어서 오늘 국내 상장까지 많이 만족스러우셨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그럼 나스닥도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나요? 비슷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반전이 국내 상장 나스닥 ETF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타이거에서 약간 고개가 갸우뚱하더라고요. 왜 고개가 갸우뚱한지 이 부분 투자 고수분들이라면은 눈치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스닥 ETF 미국 직투 국내 상장 ETF 원픽에 대해서는 다음 시리즈로 이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기존 영상들에 남겨주신 댓글에 답변 드리자면은 미국 직투로 투자하는 게 나은지 국내 상장 ETF가 나은지에 대해서 질문 또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저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굉장히 실전적인 영상도 하나 추가로 제작해볼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고요. 해외 직투의 경우는 어떤 ETF로 살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지난 영상에 제가 해외 직투 딱 한 개 골라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 보셨다면은 앞으로 S&P 500 ETF 투자하는 옵션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결정을 하는데 많은 보탬과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하고 재미있고 소신 있는 그런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